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연애 중 서운할 때 저번 영상에서 무조건 참아라 라고 얘기해드린 게 되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댓글이 달렸는데,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1년 동안 하트 이모티 하나밖에 안 보냈고 나는 이걸로 애정 표현을 할 만큼 했다. 그럼에도 참았고 애정 표현을 해달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 1년을 참다가 한 번 투덜거렸을 때 상대방은 일주일간 잠수를 탔고 결국 관계를 정리했는데, 영상을 보면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네요 라는 댓글이에요. 이 내용과 더불어 서운함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론을 제시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특정 상황에서 특정 해결책이라서 방법론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렵거든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작정 따라했을 때 안 통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이 상황에서 통하고 이 사람한테 이 상황에서 안 통하겠죠. 상대방이 서운하게 할 때 체크리스트 3가지를 만들었는데, 체크 1번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체크 2번은 애정 표현과 애정도는 다르다, 체크 3번 상대방이 성숙형이냐 미성숙형이냐를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대응법,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체크 1번부터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를 강조하는 게, 짝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짝사랑에도 살펴보면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 상황은 상대방이 서운하게 행동하는 게 팩트고, 팩트만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깊게 질문해서 결론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소설 하나를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당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상대가 바람을 핀 것 같은 단서가 나와요. 보통의 소설 전개라면 주인공이 상대방을 추적하고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결말이 나오면서 사건이 눈덩이처럼 확장이 되는 진행을 가져갈 텐데,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끝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 파헤를 해서 주인공이나 독자가 알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정말 바람을 핀 건지 그냥 의심할 만한 단서였는지 안 알려줘요. 체크리스트 1번은 눈에 보여지는 팩트만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먼저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체크 2번은 애정 표현이랑 애정도는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대방의 애정 표현이잖아요. 애정 표현이 높아도 애정도가 낮은 경우가 있고요, 애정 표현을 안 해도 애정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죽을 만큼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요, 매일 아침 사랑한다, 예쁘다 말끝마다 하더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환승이별하는 상대방도 있어요. 재회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애정도예요. 애정도 분석은 저만의 노하우긴 한데, 애정도와 애정 표현이 비례하지 않으니까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애정도가 높은데도 표현 없었다고 정말 상대방이 저 좋아한다고요? 오히려 되물어보거나 저를 정말 좋아해줬거든요 라고 하는데, 분석했을 때 애정도가 낮은 슬픈 케이스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애정 표현과 애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체크 3번은 상대방이 성숙형이냐 미성숙형이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완전 달라져요. 성숙형 연애와 미성숙형 연애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성숙형은 대화가 잘 통하고 인간관계 및 사회성 지수가 높고 연애의 전후로 예의가 있는 반면, 미성숙형은 좋을 때는 서로 좋아 죽는데 의미 없는 감정 싸움이 반복되고 대화가 깊어지면 싸우게 되고, 연애의 전후 상황에서 예의가 없는 경우에 좋을 때만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안 싸웠을 때는 대화가 너무 잘 통했는데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대화가 막혀요 라고 하시거든요. 인간은 압력 속에서 하는 행동이 본 모습이에요. 좋을 때보다 나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체크리스트가 대응법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해결책을 얘기를 해볼 건데, 해결책 1번은 상대방이 성숙한 경우에는 용기 내서 대화하시면 돼요. 괜한 기술을 쓰지 말고요. 괜한 기술이나 쓸데없는 밀당을 하다가 망쳐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주말에 전화가 안 되는 게 좀 섭섭해 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툴툴거리거나 헤어지는 거나 생각해봤는데 등으로 압박을 주다가 헤어지고 후회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과잉 감정, 피해의식 제거하고요, 덤덤하게 소통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애정도가 상대방이 있느냐와 성숙형이냐 두 가지를 체크하면 대화로 풀려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여러분이 대화를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미성숙형.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게 되면 3000% 빠지면서 싸움을 하게 되거나, 얘기했을 때만 알겠다고 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변명만 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미성숙형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거나 감정을 빼고 덤덤하게 대화를 시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때 제가 쓰는 방법은 반사적 행동 전환이에요. 서운하게 행동하는 경우 땡땡을 반복하시고 절대 그 이유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잠재의식 차원으로 문제를 넘기는 건데, 서운한 행동을 실수, 특정 행동 A라고 하고 땡땡을 반복하는 걸 X 부정반응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시로 지인 중에서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강목형 연애 성향이라서 애정 표현이 낮은 애가 있어요. 이 친구의 여자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화를 내거나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반잠수 3일을 타요. 그리고 그 원인을 설명 안 해주는 거죠. 특정 행동 A의 부정반응 X를 반복하는 건데, 고랩이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부정반응을 일정하게 피드 줘서 잠재의식으로 넘기는 게 핵심인데, 부정반응 선택이 핵심이에요. 반잠수, 약속 캔슬, 중립 3일, 일정 기간 무시 등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끼치게 하면서 따지지는 못하는 선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서운하게 하면 일정한 행동으로 보복하는 건데 이유를 설명 안 하는 거죠. 상대방이 보복이라고 느끼면 안 되고, 혹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회사가 바빴어 라고 넘기셔야 되고, 일정한 손실값을 상대방한테 넣어주셔야 돼요. X를 뭘로 할지 선택을 잘 하시는 경우 두세 번 안에 상대방이 이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컨설팅 할 때는 컨트롤해서 적용시키는 게 쉬운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일정 조건에 단서 자극을 줘서 손실을 주고 손실 회복성을 유도해서 일정 조건 억제 효과를 만든다. 반사적 행동 전환인데, 포인트가 무의식의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제 능력상 설명이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요. 상담하면서 이성숙형한테 적용시키면 놀라울 정도로 상대방이 고치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상대방이 답답해해서 물어봐도 절대 원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끝으로 애정도가 낮은 경우에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전 영상대로 일시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어요. 애정도가 낮으면 직접 소통을 해도 안 되고 반사적 행동 전환을 쓰면 아가리가 나겠죠. 체크리스트 1번으로 돌아가가지고 현 상황에서 알고 있는 팩트만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고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더 좋은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참아보고 애정도 높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은 애정도 확인은 어떻게 해요? 애정도 높이는 방법은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첫 질문 패스하고 제 노하우라고 했죠.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 애정도를 높이는 게 연애 유튜버의 주제겠죠. 저 역시 이전에도 설명을 했고 라이브에서도 설명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다룰 거예요. 엄청 넓은 주제죠. 전 영상에 대해서 보강 설명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제가 기억에 남는 글 하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